레기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흐름이 확연히 좀 갈리고 있죠. 코스피는 오랜만에 또 확연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넘게, 그리고 점점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 1% 가까이 좀 내리고 있는 모습, 코스닥이 좀 부진한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기도 뭐하고 조금은 애매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잘 가는 종목군들은 중동전쟁 우려감에 급등을 하고 있는 정유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또 시즌을 필두로 진단키트 종목들, 또 간암 신약 이슈가 있는 HLB 그룹주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미군이 3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쪽으로 살펴보게 될 때는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또 하락이 나오는데 약간 좀 엇갈리죠, 이것도.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LNF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좀 버텨주나 싶더니 BM 다시 쭉 빠지고요. 퓨처도 부진한 가운데서 SDI 이론 쪽은 강세입니다. 삼성 들어간 쪽은 SDI부터 바이오로직스, 전자까지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테마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랭킹쇼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 휴머니스트님, 감기 뚝? 하고 미나이커한테 여쭤봤는데 아직 뚝 아니죠? 한 95% 뚝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금요일에 제가 기침이 저녁 들어서 엄청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방금 전에도 거의 약간 삑 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살짝 위태위태합니다. 아니, 이게 감기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순간 완벽하게 낫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상호 앵커님이 저 대신 아파주시는 건가요? 아니, 진행을 맨날 옆에 딱 붙어서 하다 보니까 안 옮길 감기 수가 바이러스가 없어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흑질 백장님께서 미라니까 눈이 순해졌다고.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 저도 아침에 보자마자 인사 나눌 때 바로 그랬거든요. 아직도 눈이 좀 슬퍼 보인다고. 이게 감기 걸리면 이 코 안에도 뭐가 들어차고요. 그럴 때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눈이 좀 그렁그렁한 게 생기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그렁그렁한 뭔가 눈물 같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자, 그리고 또 종목 진단 요청 오죠? 인벤티지랩, 일단 제약바이오 오고 있고요. 시젠이 오랜만에 급등하다 보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이 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윤계숙님께서도 DB하이텍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요. 네. 다양한 종목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공필승님, 살련님, 장지연지연님까지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인사 좀 나눠봤으니까요.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키워드는요? 대학 입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1월 동안 한참 좀 바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특히 수능을 치르고 나서 그 학생들. 네, 맞습니다. 1월은 이제 입시 준비, 이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요. 이제 1월도 오늘이 29일이니까요. 거의 끝자락에 달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정시 지원한 학생들은 곧 합격자 발표가 날 텐데. 벌써 그 시즌이군요. 네, 2월 초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진짜 긴장되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대학교 입시에서 어떤 항목들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할지 한국교육개발원이 만 19세에서 74세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항목 5가지 항목 중에 어떤 게 가장 득표율이 높았을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고요. 중간에 잠시 제가 웃음이 터졌던 이유는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우리 제작진 쪽에서 중졸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오다기리 토마토님, 우리 피디님
중졸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그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아닌가요? 요즘에는 중졸이 거의 없지 않나요? 자퇴해서 검정고시 보는 경우는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저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예전 같으면 당연히 수능이다. 그쵸, 그리고 그쵸. 요즘에는 내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아마 그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얘기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항목도 예전과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교육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특기와 적성도 있고요. 인성과 봉사활동. 저런 것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건데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많이 뒷전이었죠. 그리고 기술과 기능. 저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과연 성인들이 요즘에는 어떤 항목을 중시 여겼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박동민님께서는 요즘은 내신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고 살려님은 새로운 의견입니다. 등록금이 중요해요. 경제적인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근데 이 경제적인 거에서 저에서 좀 더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담이 점점 줄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는 동안에 저희는 종목 진단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단골 손님이시죠. 윤기숙님의 종목입니다. 앞서서 미나이커가 읽어드렸는데 DB하이텍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사실 금산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그 여러 가지 종목들 전교 석차까지 공개했던 섹터인데 자, DB하이텍이 나왔습니다. 68,500원이고요. 20% 비중. 주가는 현재 이제 5만 원이 좀 간당간당합니다. 최근 흐름은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DB하이텍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DB하이텍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반도체 공부를 제가 벌써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5주째입니다. 예, 5주째. 그러니까 제가 매주 제가 토요일 날 제가 6시간씩 벌써 이제 5주째가 됐으니까 시간으로 상당하죠. 6시간 매주 토요일 날 6시에 제가 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동탄에 비상장 회사 이사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반도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5주째 된 겁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파르타식 운영을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반도체 전반적인 걸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제가 내용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방송에서 제가 강의를 해주려고 해요.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와 있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이날입니다. 이날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날이 언제냐면 이게가 1월 2일 날 되겠네. 그죠? 이날 보세요. 이날 장중에 얼마의 하락이 나왔냐면 이날 6%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게 4% 하락이 나왔고요. 이게가 4% 하락이 나왔으니까 요 시간 1, 2, 3 요 안에 요 3일 동안에 급락이 한번 나왔죠. 한 4% 정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 우리가 KCGI가 DB하이텍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죠? 지분 매각을 해서 지금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겁니다. 이제 수급이 꼬여, 이게 1월 2일이니까 이제 한 1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수급적인 사항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대표 기업이죠. DB하이텍은 지금 자리,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20% 정도 이제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 비중은 적당하니까 뭐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20%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이 종목이 68,5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는 가능해 보이냐, 6만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6만원까지 일단 이까지 오면요 다시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지금 주가가 59,900원이니까 일단은 6만원까지의 이거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6만 올라오는 거니까요. 요때까지 오면 다시 또 문의하세요.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양 종목 봐주는 거 똑소리나게 종목을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책임을 한번 져줄 테니까 6만원 오면요. 다시 또 문의하세요.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6만원 다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반도체 그 정규 석차를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직도 그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모인데 한미반도체, HPSP, 유진테크, 모니큐인시,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KC텍,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게 요 안에 이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기도 괜찮아지니까 삼성전기도 포함해가지고요. 그 11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세요. 일단은 DB하이텍은 6만원까지는 가만히 가져갈 것. 손대지 마세요. 6만원 오면 다시 또 저한테 문의하시면 이제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6만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한 진단이 또 어디 있을까요? 6만원까지 오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손실 본 부분을 상당히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 매수도 해야 되겠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각오를 다지셨는데 아무쪼록 손실을 많이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 뒤로 또 지켜봐야 될 만한 반도체 종목들 전교 석차를 또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HPSP, 유진테크부터 쭉쭉쭉 기타 등등 뚝뚝뚝 나왔습니다. 이거 꼭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오늘 또 있으면 그거 정리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요. 앞서서 우리 참호 앵커님이 윤기숙님 종목 진단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단골손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윤기숙님께서 네. 단골손님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웃어주셨네요. 표현 나쁘지 않았죠, 기수님?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살뜰하게 다 챙겨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유튜브에 박동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인벤티지랩 19,465원에 12%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요게 그 몇 달 전에 비만 치료제였죠. 네. 그걸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알았을 때는 정말 쭉쭉쭉쭉쭉 연일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저럴 땐 무한정 갈 것 같죠. 네, 21,000원까지 뚫어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신 만큼 현재 시점 인벤티지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벤티지랩 들고 와주셨는데요. 인벤티지랩이 사실 굉장히 핫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모멘텀이 죽은 건지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응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인벤티랩이라는 종목하고 유한양행이라는 종목하고 아마 차트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유한양행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인벤티랩하고 유한양행하고죠. 우리가 비만, 당뇨, 치료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고 계시는 게 이거는 인벤티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요 유한양행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차트가 비슷비슷하죠? 뭐 거의가 99%가 거의 같을 거예요. 99%가 같이 움직이는데 보세요. 이게는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 차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유한양행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 인벤티랩의 차트 한번 보세요. 비슷비슷하죠. 이거는요 항상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주식을 하시면서 있잖아요. 같이 커플링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커플링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거는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있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은 성장성은 상당히 큰데 다만 유한양행하고 인벤티지 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요.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제약주 중에서 사실은 유한양행 그럼 탑픽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인벤티지 랩은 이거는 지금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구조 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재무구조 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20년부터 지금까지요. 2023년까지 3년에서 적자예요. 여러분, 이게 적자를 보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재무구조 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대한 연구개발비가 있을 것이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쉽게 말하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기술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인건비 주려면 여러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은 그런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게 후승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후승이라는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 재무구조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급락을 해버리죠. 보세요. 단기적으로 한 20% 급락을 해버리죠. 단기적으로 한 20% 급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후승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되도록이면은 인벤티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한미약품 1등 한미약품, 2등 종건당, 3등 유한양행, 4등 동아ST, 5등 보령, 6등 HK이노엠, 7등 삼성바이오, 8등 한인제약, 9등 녹십자, 10등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여러분들 삼성바이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보세요. 삼성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시라니까요. 삼성바이오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왜 이게 나와 있는 인벤티지 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주가가 19,465원에 12%를 가지고 계시면 이번에 이 반등이 나올 때 이게가 반등 나올 때 매도 기회가 왔었잖아요. 이때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요. 이거는 이번에 매도하세요. 얼마까지는 가능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15,200원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요.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제가 종목을 방금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전기석자를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15,20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은 15,2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역시 앞에 반도체 종목 할 때는 반도체 전기석자 쫙 읊어주시더니 제약바이오 나오니까 이 전기석자도 쫙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목 진단 하나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안고 가는 금산 전문가의 종목 진단이죠. 자, 그래서 지금 칠리소스님께서 국힙 원탑 금산 뭐가 막 나오니까요. 이렇게 생산적인 것들이 막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국힙 원탑이라는 말까지 들으실 정도로 금산 전문가의 종목 진단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은혜님 흥분된다 하는 말까지도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거 아주 좋아요. 금산 전문가님이 요즘 종목 진단 해 주실 때마다 반응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금산님 말씀 들으면 긴장됨 이런 댓글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금산 행님부터 별거 다 나와요 지금.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잊기 전에 우리 랭킹 주제로 잠시 갔다 와 볼게요. 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성인들이 꼽았던 5번째 항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5위는 뭘까요? 이 중에 가장 덜 보는 거.
띠리링. 5위는 기술과 기능이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술 기능이 뭐 쓰잘데기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나마 5개 지금 상위 항목 중에서 5위라는 거. 그 네. 정도로 한번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학과 자체가 기술이라든지 기능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보다는 좀 인문학이라든지 그쪽이 조금 더 개수가 맞아요. 많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제 특기와 적성, 인성 봉사활동, 수능, 고교 내신 같은 게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수능과 고교 내신 이런 거 다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거고, 네. 특기와 적성도 사실 적성 평가 같은 것도 있으니까 IQ 평가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인성과 봉사활동이 기술 기능을 누르네요. 그렇죠. 약간 의외의 지금 평가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서 4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네, 점점 인성도 같이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아지고 있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오늘 반응 뜨거운 금산 전문가의 종목 진단 바로 3번째입니다. 자, 3번째 종목은 이거 아까 채팅창에서도 궁금하신 분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딱 남겨주셨었죠. 유튜브 서원이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죠. 자, 매수 가격이 187,304원이고요. 7%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후반으로 가면 거의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오네요. 거의 10%를 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오토에버 지금 최근에 목표가를 올리는 진단 리포트까지 나왔는데도 종목의 주가는 자꾸 이렇게 급락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앞으로 전망 과연 좋게 볼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요거 좋은 평가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빼네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그 리포트 하나가 나오면서 좀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는 그룹은 이 종목은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유효합니다. 성장성은 유효한데 그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잘 보고 있다가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 오늘 뭐 전일 대비해서 벌써 지금 35만 6천 주면은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266% 지금 매물이 지금 좀 수량이 좀 증가한 거니까 이거는요 내일 정도쯤 되면 주가가 저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만 고생하시면 이 종목은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합니다. 이게 보시면 앞전 내용을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내용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이때도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도 리포트가 나왔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죠. 이번에 또다시 한번 하락이 내일 정도까지 한번 하락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16만 7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14만원 깨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만 깬다고 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4만원대에서는요, 추가 매수예요. 이거는 내일 빠지면 조금씩 물량 더, 비중을 더 실어간, 지금 비중을 7% 가지고 계시잖아요. 7%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 빠지면 내일 정도 또 추가 매수하고 모레 정도 추가 매수, 최종적으로 한 14만원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죠. 요 정도에서는요, 한번 매수하세요. 이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14만원 또는 15만원. 그러니까 15만원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7% 가지고 계시니까, 7% 가지고 계시니까 한 두 개 합해서 한 8% 매수를 하시면 15% 되잖아요. 그죠? 15% 정도 가지고 14만원 정도 내려오면, 이게서 추가 매수까지 가는 전략. 크게 자율주행 쪽에서는요, 현대오토에버가 탑픽 종목이니까요. 이거는 오늘 보면은, 지금, 기아는 괜찮잖아요. 그죠? 기아 보세요. 오늘 기아 주가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오겠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는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인데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뿐이니까 추가 매수 15만원, 14만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이 종목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니까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 오토에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오토 에버까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벌써 1,400분 넘게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님께서는 제 종목도 좀 봐주세요. 저는 이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건 줄 알았더니 닉네임이 카카오예요. 요즘 이게 유행인가요? 자꾸 종목명을 그러게요. 아이디로 만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카카오님께서 진단 요청해 주신 종목은 큐라칼입니다. 무슨 조합이 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요. 디지티님은 YC캠을 살펴드렸고요. 고고싱님의 시황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잘 오르는데 코스닥은 빠지네요. 이렇게 하는 날이 참 드문데라는 분석. 그렇죠. 코스피가 시원하게 오르는데 코스닥은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원하게 빠져버립니다. 보통은 코스닥이 진짜 이렇게 정말. 탄력을 확 받고 코스피가 왱 이러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약간 시들시들하게. 근데 오늘은 좀 반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는 그렇고 종목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 좋은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62,900원에 1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현재는 59,000원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거 딱 지금 궁금한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8자까지 갔다가 4자까지 뺐다가 다시 7자 갔다가 지금 이제 5자 떴습니다. 근데 또 저기서 약간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불안불안하면서 제일 궁금한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CS 윈드 들고 와주셨는데요. 우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공화당 지금 대선 후보 지금 경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트럼프가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거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하나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CS 윈드입니다. 한 차트 한번 보세요. 아마 차트가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CS 윈드입니다. CS 윈드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솔루션 보세요. 차트 똑같죠? 보고 계시는 게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게 SK 오션플랜트입니다. 똑같죠? 차트가 99.9%가 똑같습니다.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게 대한 영향이 클 것이다. 우리가 IRA 지금 법안에 대해서 그죠?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보면요. CS 윈드나 SK 오션플랜트나 하나솔루션은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실적 대비해 보세요. 이게 오션플랜트,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 다음 이게 SK 오션플랜트고요. 하나솔루션 보세요. 충분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CS 윈드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2,900원이니까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뭐 매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2,900원 정도 오면 지금 요 정도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수급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면 조금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62,000원 정도까지의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 일단 한 매도 하세요.
매수가 오면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지금 대선이 11월 달에 대선이니까 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 정도 오면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정매수하고 싶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S윈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CS윈드 매수가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금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문가님 보내드리고 이제 랭킹 주제로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4위는 어떤 항목이 차지했을지 4위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른들이 봐야 되는 요즘 생각입니다. 네. 4위는요? 띠리링! 고교 내신 오! 성적. 이게 의외로 4위를 차지했네요. 내신이 다가 아니다. 내신으로 막상 뽑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라는 건가요? 저는 적어도 이 내신이 3위 안에는 들어갔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입시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고교 내신 또 무시를 못하니까 네. 이 부분이 3위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이 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신으로 뽑아봤더니 내신이 딱히 공평하지 않더라 이런 의견들도 사실 제법 많거든요. 네. 그냥 수능으로 가자 이런 맞아요. 의견들도 많은데 네. 그 요즘의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자, 뭐 고교 내신은 사실 학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도 하고 맞아요. 의외로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내신에만 유독 약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똑똑한 친구들만 가는 과학고 이런 데서는 내신 받기 정말 하늘이 열다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4위를 차지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신에 대한 의견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스카이님께서는 이런 와중에 특기화적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특기화적성이 실제로 내신보다 위에 있네요. 이 와중에 인성과 봉사활동이 내신을 이기고 있습니다. 요즘 성인분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자, 3위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위까지 공개해드렸고요. 지금 근데 왜 저의 학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학번이요? 누나였어요? 누나! 99 학번에 저는 옹알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9년생에 가깝지 않아요? 네, 99년생에 가깝죠. 정말 너무하네 우리 저한테 99학번 얘기해도 기분 나쁠 판국에 지금. 제가 99학번일 리가. 진심이라 절대 아닙니다. 99학번? 오히려 1호 휴머니스트님께서 골라주신 1호 학번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요. 나중에 진실 토크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섭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PB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결이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우리 PB님께서 종목 진단 신청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셔서 잠시만요. 채팅창 가서 이 랭킹쇼 주제 얘기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살련님 05학번 창우행, 01학번 이건행. 맞나요? 맞아요. 아, 정말요? 제가 원래는 05학번이었고 군대 다녀와서 수능 다시 보고 1, 2학번으로 새로 들어갔었거든요. 1, 2학번이요? 1, 1학번이요. 1, 1. 저는 대학교 자퇴하고 배수진을 깔고 수능을 다시 봤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1년 더 했죠. 근데 갈 데가 대단하신 없더라고요. 분이네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자, 05학번, 01학번, 네, 99학번. 제가 선배입니다. 전 16학번입니다. 자, 이효섭 PB 모셔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수입니다. 자, PB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갈 텐데요. 유튜브 정인숙님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해뱃돌이 가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인데요. 매수 가격은 좀 높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낮고 이것도 신저가 썼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원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일 하이텍 91,000원인데 매수 가격이 153,30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이거 성일 하이텍 갖고 계신 이 인숙님께서는 잠이 제대로 안 오실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성일하이텍,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전기 자동차가 이제 보급률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광물들은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또 희귀 광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들을. 아무래도 그 광물들을 공급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 광물들이 더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광물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 사이클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이 밸류체인에서 뭐 중요한 이제 항목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지금 느낌이 대충 오셨겠지만요. 결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것은 맨 처음 만들었던 배터리의 사용 연한이 끝나고 수명이 끝났을 때 재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단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뭐 대장주라고 저희가 얘기하긴 하지만 이 밸류체인,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를 보았을 때는 끝단에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수익이 나는 쪽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뭐 양극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2차 전지 전기차의 보급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장비들을 생산하는 이 장비주들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성일하이텍과 같은 재활용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기 때문에 밸류체인상으로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있는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소재 관련주들부터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끝단에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볼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만약에 성일하이텍을 지금 시점부터 저가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9만원대 가격대 정도면요. 작년 연초에 있었던 딱 1년 전 저점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거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결국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본전 가격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 시점에서 생각할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 새롭게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수평 이동한다라고 하면 뭐 양극재 쪽으로 중심업종 쪽으로 조금 더 리튬이나 양극재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괜찮아질 거고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도 괜찮아질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택권 정리해보자면 방법은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종목에 대해서 기다림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양극재나 리튬 쪽으로 수평 이동하시는 전략, 아니면은 아예 2차 전지 업종을 안 보시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나 반도체 쪽으로 바꾸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걸리더라도 기다리실 용의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가격대 9만원대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도 두 개 나눠서 설정해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11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1만원은 12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곳이 15만원입니다. 15만원은 단지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을 살짝 넘어서는 가격이긴 한데요. 이 가격대에 작년 6월, 7월 정도의 고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강하게 분출한다고 하면 한 15만원 가격대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1만원, 15만원 나누어서 대응하시는 것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 나눠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시기에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유튜브 댓글창이 정말 활발해졌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개장 직후부터 정말 강했었는데 맞아요. 어쩐지 불안하다 했어요. 이게 아이고. 마냥 좋아하기도 그랬던 게 네. 왜 이렇게 잘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HLB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내려가면서 코스닥 급락 중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HLB 같이 포함 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속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VI 확 걸려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변동성이 요즘에 특정 종목들 가운데서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서 PB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보내주신 시젠이고요. 이거 시젠 오늘 호재가 하나 있었죠. 네. 현재 시젠 39,533원에 와. 매수 단가 갖고 계시고요. 20%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오늘 20% 넘게 급등하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시즌이 정말 진단키트로 코로나 한창일 때 가장 슈퍼스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절정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해피바이러스님께서도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피비님, 이 시젠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MS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있긴 했는데 뭔가 단발성 이슈이지는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주가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제가 좀 관심을 유익 있게 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매수가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을 때 거의 39,000원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좀 대비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고 비중도 현재 20% 정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PCR이죠. 이제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 이제 진폭 검사죠. 진폭 검사와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질병 없는 세상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기술 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마법의 가루 같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사업을 에 대한 AI 사업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뭔가 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쳐주는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시젠 또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재료가 단발성 재료냐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재료냐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좀 상한가 여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재료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상한가 잔량으로서 표시가 됩니다. 결국 이제 상한가 잔량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못 샀기 때문에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잔량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분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는데요. 오늘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종가까지 빠지지 않는지를 조금 더 유익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HLB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HLB가 조금 이제 시세가 갑자기 빠졌죠. 시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39,000원까지 차트로 보시면은 열려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지금보다도 한참 더 올라야 되는 거는 맞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이 형태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하면 35,000원 부분이 전 고점이거든요. 35,000원 부분에서는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35,000원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가면서
그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는 이제 뭐 35,000원, 4만원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트레이딩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젠 살펴드렸고요. 중간에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HLB 이야기도 같이 언급해 주셨네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까지 종목 진단 살펴드렸고요. 네. 그러면 다음 거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또 가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예.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3위로 골랐던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들이 바라보는 이 항목을 좋게 봐야 된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자, 3위 공개해 주시죠. 띠리링. 아니, 수능이 3위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수능이 3위를 차지했네요.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저도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항목이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게 특기와 적성, 인성, 봉사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추상적인 인성과 봉사활 저기가 1, 2위까지 가나요? 특기와 되게 적성도 사실 의외네요. 저게 구체적인 숫자는 아닌데 말이죠. 제가 랭킹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인성 분야 있잖아요. 네. 인성 분야가 수능을 제친 게 6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 우리 모두가 점수가 제일 중요하지. 그게 네. 사람을 뽑는 기준이야. 이렇게 봤을 텐데 약간 북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적성을 보면서 네. 인성을 살피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막 교권 침해 이런 이슈도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된 결과다. 이런 코멘트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독하구만님께서 공학번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중에 제 친구를 이렇게 뵙게 되는 건가요? 아주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은 아니고 다른 방송의 증권방송 중에 네. 전문가분 한 분이 제 동창도 있거든요. 중학교 동창. 동창이요? 그렇게 친하진 중학교 않았는데. 동창이요? 동창도 지금 그거 다른 알아본 방송에서 게 더 신기한데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실명을 좀 거론하지 못하겠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친구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피디님, 별로라는 걸 이렇게 정형하다니요. 저희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다음은 양복만님께서 보내주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고요. 네. 23,700원에 39%의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6% 넘게 빠지고 있어요. 오늘 종목들이 급락 아니면 급등이네요. 아니 이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게 잘 갔다가 이렇게 한 번에 빼버리고 완전 그냥 잊혀졌다가 갑자기 오르고 이러니까 정말 어질어질한 시장인데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현재 6.81% 하락한 21,9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양복만님께서는 39% 보유 비중에 23,700원의 평단가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PB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PB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 잘 갔다가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함께 알아봐 주세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청자분께서 39% 비중 정도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종목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를 개발을 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조금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CXL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새로운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성능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컨소시엄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바닥권에 있었던 많이 빠졌던 종목들, 보통 저희가 저PBR 종목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빠졌다는 인시가에 올라오게 되면서 수급이 조금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수급이 변경되었다는 거지 종목 개별적으로 내용이
바뀐 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조정 이번에 7% 정도 빠지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보유하고 기다려 보실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단지 우려되는 거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39%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반 정도 이 포트에 차지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내성을 갖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차트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얼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1월달 이후에 가격 흐름을 보시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가격대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이후에 횡보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들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하면 2만 원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이 2만 원 가격 부분에서 작년 연말 정도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0일선 지탱을 못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2만 원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드린다고 하면은 한 25,000원 정도 될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드리면 28,000원 정도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비중이 10%, 20%만 되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하락할 경우에 좀 견디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신다면 25,000원 그리고 28,000원 정도의 차익 실현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마치기 전에 PB님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코스피는 지금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후장 들면서 정말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 주시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 종목 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지주회사라든지 지금 저평가받아서 PBR 종목들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가총액 크게 차지하잖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오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정을 좀 덜 받고 오히려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했다가 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많이 올라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종목 구성의 차이고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가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받고 많이 빠졌던 쪽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힌트까지 주셨네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호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 오늘 마칠 시간 벌써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입니다. 요즘 성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입시 방향이죠. 자, 1위와 2위까지 띄워주시죠. 자, 대망의 1위는 인성과 봉사활동이 27%로 1위였습니다. 와. 그래요. 특기와 적성을 본연대로 살리고 그 와중에 인성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요즘 어른들도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웠던 사실은 이 성인 중에서도 학부모에 있는 입장 있잖아요. 네. 이 학부모가 고른 답안을 또 따로 이렇게 떼서 보면은 1위는 특기와 적성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시각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는 점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후 4시에 종목 진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주 금요일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봐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을 위해서는 아래 적힌 전화번호죠. 02-2128-3388로 미리 전화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